12월 15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임시 규정에 따라 약 4만 9천 명의 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요구 사항을 면제한다고 알렸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 8월 4일 이후에 동일한 분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민 비자 승인을 받고 현재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2년간 적용됩니다. 규칙에 따르면 해외 공관의 영사관은 대면 인터뷰 여부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으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경우에 따라 인터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과 신청자의 기간 제약으로 인한 영주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 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임시 규정에는 F비자, M비자, J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올해 말까지 면제했습니다. 리서치 회사 JD 파워에 의하면 11월 개인이 구매한 모든 신차 중 87%가 차량에 붙은 스티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대란과 함께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중고차와 신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딜러들은 필요 액세서리와 보호장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딜러들은 차량 스티커 가격 옆에 마켓 어저스먼트라고 표시하며 아예 가격을 올려 파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수요 공급의 기본 경제학이며 수요가 압도하는 한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JD 파워에 의하면 지난 2개월 동안 평균 차량 가격은 4만 4천 달러를 맴돌았으며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에 지불한 평균 가격보다 약 1만 달러가 증가했고 중고차 가격도 올 12월 처음으로 평균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 생산업체들이 생산이 제한되면서 이윤이 많이 남는 고급차 생산에 집중하는 것도 평균 판매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켄터키를 덮친 토네이도로 인해 8명이 사망한 양초 공장의 직원들에 의하면 사측이 대피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장의 노동자 5명의 인터뷰에 의하면 토네이도가 공장을 덮치기 전에 귀가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은 당시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두고 양초 생산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공장을 최대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21세의 맥케일라 에머리는 병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이 공장 밖에서 토네이도 사이렌이 울리고 난 후인 5시 30분경 대피를 요청했으나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9시경 다시 한번 사이렌이 울렸고 사측은 대피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 의하면 사측이 혹시 있을 이탈 부재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원 점검까지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 매체 보도에 의하면 2019년 직업안전청 보고서에서 회사가 적절한 전기 관련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7건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대변인 마 퍼거슨은 14일 조사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으며 노동자의 조기 퇴근을 막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퍼거슨은 답변에서 직원들은 원할 때 퇴근할 수 있고 다음날 돌아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 앤디 버셔는 15일 주 수사관들이 메이필드 양초 공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포함한 연방의회는 15일 정부의 부채가 한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부채 한도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14일 상원은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로 늘리는 결의안에 50대 49로 찬성했으며 하원에서는 221대 209로 통과됐습니다. 척 슈머 다수당 대표에 의하면 의회는 2023년 즉 중간선거 이후까지 부채 한도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단기 합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12월 15일까지의 청구 지불만 가능하며 그 이후의 지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쿡카운티 공중보건국은 15일 쿡카운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첫 감염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는 증상은 없으나 코로나 백신을 최소 2회 접종받은 돌파 감염자로 알려졌습니다. 쿡카운티 공중보건부의 레이첼 루빈 박사는 쿡카운티에도 전염성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도착했고 부스터 주사를 포함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며 마스크 의무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은 명절 행사와 사교 행사에 대한 참여 자제도 부탁했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8,566명, 신규 사망 1,598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9,784명, 신규 사망자 수는 7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3.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